안녕하세요. 광교고입니다. 미국 국가부채가 37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2025년 6월 20일 기준입니다. 요거는 이제 실시간 부채고요.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아직 아닙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US Debt Clock이라는 하여튼 부채 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히 보시면 네. 오늘 37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미국 국가부채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국가부채가 다 나옵니다. 우리나라 국가부채도 나오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US Debt Clock ORG에 따르면 1조 1589억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내에서 집계하는 거랑은 좀 다른데, 국제 기준으로 이제 발표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하여튼, 미국의 국가 부채가 37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은 5.1경조, 다시 말해서 5만 1000조 원을 말합니다. 제가 지난 11월 달에 36조 달러를 돌파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7개월 만에 1조 달러가 더 늘었습니다. 이런 속도로 간다면 아마 내년 초에는 38조 달러를 돌파할 거고요. 내년 말, 26년 말에는 40조 달러까지도 이제 가능한 상황입니다. 절대적인 금액도 크지만 증가 속도가 굉장히 가팔라지고 있는 게, 이자만 해도 이제 1조 달러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금이 지금 이제 37조 달러고, 이자만 해도 지금 1조 달러가 넘어가고, 원래는 이제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고 저금리가 될 줄 알았는데, 지금 하여튼 트럼프 정부 들어서서,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금리를 내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37조 달러라는 게 미국 국채를 발행한 거죠. 근데 이게 한꺼번에 발행한 게 아니라 30년 전에 발행한 것도 있고 10년 전에 발행한 것도 있고 3개월 전에 발행한 것도 있고 다양합니다. 근데 하여튼 총액이 이제 37조 달러라는 거고, 또 이제 문제는 계속 발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기가 돌아오면 이거 원금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이제 빚내서 빚을 갚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롤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 국가 부채, 그러니까 이제 미국 국채는 평균 두레이션이 한 10년 좀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한 3조 달러씩 정도를 롤오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환하고 재발행하고 상환하고 이런 롤오버를 이제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가장 부채가 많은 게 미국 정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요가 꾸준하기 때문에 자금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 중앙은행이 금리 내린다고 금리 내려가고 금리 올린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제 돈을 빌리려는 수요가 계속 있으면 이자율은 올라가는 거죠. 이제 중앙은행도 이제 그걸 기준으로 이제 금리를 조정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여튼 미국 정부가 계속해서 돈을 빌려야 한다면, 물론 이제 빌리는 사람이 미국 정부만 있는 건 아니지만은 다양하지만은 기업도 있고 가게도 있지만은 하여튼 미국 정부가 최대 채무자이기 때문에 하여튼 미국 정부가 계속 돈을 빌려야 된다면 금리가 내려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지금은 미국 국가 부채의 평균 금리가 3%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계속 고금리가 유지된다면 평균 금리도 올라가서 이게 이제 4%대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우리나라는 아까 이제 그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은 하여튼 국제 기준하고는 좀 다른데 이제 이거는 이제 국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말에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이제 1200조가 조금 안 됐습니다. 1195조 정도 됐는데, 이제 국가부채를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국가 부채랑 지방 정부 부채만 합산하고요. 거기에 뭐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을 넣느냐 빼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른데, 하여튼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계산하는 정부가 책임져야 할 부채와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될 부채만 이제 합한 겁니다. 작년 말에 1200조가 조금 안 됐고, 금년 말에 한 거의 1300조가 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요번에 이제 새 정부가 출발하면서 다시 이제 추경을 늘리고 있죠. 뭐 20조가 될지 30조가 될지 알 수 없지만, 하여튼 뭐 일단 20조 2천억 하는 것 같고요. 뭐 조만간에 또 할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지 간에 요번 추경을 포함하면은 연말 기준으로 1300조가 넘어갑니다. 이게 뭐 규모도 규모지만은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최근은 뭐 거의 매년 100조씩 늘어나는데, 아마 5년 후에는 뭐 2000조에 육박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뭐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자만 지금 한 뭐 36조 내외로 이제 들어가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뭐 국채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롤오버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그 국채의 평균 듀레이션이 10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거의 1년에 100조 이상을 롤오버를 해야 됩니다. 이거 이제 발행해서 상환하고 발행하고 이제 계속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국내는 여전히 뭐 가계 부채도 부담이 있고 기업 부채도 있지만은, 하여튼 머지않아 이제 정부가 최대 채무자가 됩니다. 지금은 뭐 가계 부채가 더 많죠. 근데 이제 머지않아 정부가 최대 채무자가 된다면, 그리고 이제 국채를 계속 롤오버 해야 된다면, 역시 이제 국채 금리가 내려가기 어렵고요. 그러면 빌리는 사람이 더 많으면 금리는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금리의 기준이 사실은 국채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채 더하기 이제 뭐 리스크에 따라서 이제 플러스를 하는 거죠. 국채는 리스크 프리로 보니까요. 근데 이제 국채가 올라간다면 결국은 이제 시장 금리도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뭐 시장의 수급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민간 경제의 수급에 따라서 금리가 이제 결정됐다면, 앞으로는 이 정부가 국채를 얼마나 발행하느냐에 따라서 금리가 이제 많이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금리가 조금 오르고 있는 게, 기준금리는 내리고 있는데 오히려 시장금리는 약간 오르고 있는 게, 요번에 추경을 하면서 또 이제 국채를 뭐 거의 한 20조 정도 발행하다 보니까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미국 주식 투자 많이 하시기 때문에, 미국 주식이 우리 한국 주식보다 그동안은 뭐 훨씬 좋았고요. 뭐 앞으로도 좋을 걸로 예상하지만, 이 리스크가 언제 시장에서 이게 이제 공론화될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도 뭐 사실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하여튼 미국 국가 부채가 앞으로 미국 주식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주식 시장은 물론이고 뭐 채권 시장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이 달러 가치에도 상당히 큰 변동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미국 국가 부채를 이거를 그렇게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냥 대충 무시하고 넘어갈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 주식시장도 하여튼 미국 국가 부채 영향을 많이 받을 수가 있고, 달러도 여기 영향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항상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경기 활성화하는 건 좋은데, 이게 뭐 돈 자꾸 풀고 지원금 자꾸 주면은 하여튼 결국은 이제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이게 이제 금리 상승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당장은 좋죠. 물론 이제 그 소비가 활성화되고 경제가 뭐 훨씬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결국은 이게 벌어서 주는 게 아니라 빚내서 주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이제 채권 시장에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 부담은 결국은 이제 국민 부담이 되는 거죠. 사실은 국가 부채가 가장 많은 나라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거의 한 GDP의 300% 정도 되는데, 근데 일본은 왜 그렇게 크게 금리가 안 오르느냐? 그거는 이제 일본은 저금리가 고착화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국가 부채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금리가 완전히 고착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가 부채를 많이 발행할 수가 있던 거고요. 국가 채무가 많아도 이자 비용이 이제 크지 않으니까. 그런데 뭐 아직까진 그런 일이 없었지만은 일본 금리가 상승한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뭐 국가가 이제 돈을 빌려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하여튼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서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뭐 환율 같은 거에 의해서 그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일본이 만약에 이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굉장히 이제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그런 위기가 없었지만은 뭐 그리고 그 계속 저금리가 유지될 것 같지만은 뭐 세상 일이라는 게 항상 예상대로 되지 않고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일본이 만약에 금리가 상승이 된다면 뭐 일본에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 이게 이제 세계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뭐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대부분 국가 부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이제 국가들이 양적 완화 이런 것들을 많이 했고 또 이제 확장 재정을 많이 사용을 했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가 사실은 빚더미에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증시가 순항하고 있고 뭐 부동산도 또 꾸물꾸물 되지만 사실은 세계 경제가 그렇게 낙관하기만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국가 부채 문제를 항상 중요한 변수로 생각하고 계셔야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지금 주가 오르니까 사자, 지금 부동산 오르니까 사자 이렇게 했다가는 나중에 또 그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